사회가 점점 이제 그 고속 성장을 하면서 급변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야지 돼요.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고 그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나게 몸부림을 치죠. 그 사람들 속에서 그 경쟁 속에서 경쟁을 하면서 치열하게 살다 보면 엄청난 그 스트레스가 몰려와요, 이것이. 그래서 인간이 사는 사회의 그 구조가 사회가 발달할수록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살아남아야지 되기 때문에 그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뭔가 나름대로 움직이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이제 근본 원인이 돼서 나름대로 이제 그 잘 나가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좀 덜하지만 또 잘 못 나가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그러면 스트레스를 또 굉장히 많이 받아요. 많이 이제 받다 보면 요즘은 이제 그 정신병의 일종으로 이제 우울한 거나 아니면 이제 공황장애나 이제 이런 것들이 오죠, 이게. 그러면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우울증이 오게 되면은 사실 만사가 다 귀찮아요, 이게.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공허하고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 확 이제 반대되는 그런 이제 그 성향을 보이게 되죠, 이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시체말로 이제 맨 처음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되는가. 약간 이제 우울감을 오죠. 우울감을 느끼다 보면 우울감이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이제 우울증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제 현대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만 이제 그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조금만 자기가 스트레스 받고 그 기분이 다운이 되면은 그 다운된 기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나 이거 우울증이 아니야, 우울증인가, 이게 왜 이러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울증은 근본적으로 5가지에서 와요. 그 5가지에서 대부분 이제 거의 그것이 오는데 이제 그 우울증이 그냥 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우울감이 오고 그 아무것도 만사가 귀찮고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잠만 자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몸이 아프고 또 어떤 사람은 괜히 신경질적으로 변했다가 감정의 복이 심해지고 어떤 사람은 그 이제 그 과정들이 심해지면은 이제 충동적으로 죽음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진단을 내리게 되면 이제 우울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우울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의 감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마음의 감기 그거는 일종의 그냥 감기가 온 거야 마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약을 먹으면 낫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을 먹는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감기에 걸렸다. 그러면 감기약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 뒤나 2달 뒤에 또 감기가 와요. 그러면 이게 재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은 근본적으로 근본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약을 먹든 뭐를 하든 그것이 완전히 날 수가 없어요.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재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을 먹게 되면 감정을 좀 가라앉히는 약을 먹기 때문에 자살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것 뿐이지 그것이 우울증이 낫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이 변한다, 내가 마음대로 마음을 먹기가 힘들다, 그러면
뭐 마음의 변화에 갈등이 심하다. 그러면 약을 먹으면은 마음을 다시 새로 잡고 그런 게 아닌 것처럼 약에 너무 의존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울증은 5가지에서 와요. 그 5가지가 기본적으로 보통 다 거기에서 속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5가지가 그 5가지 중에 하나에서 우울증이 오는데 그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우울증은 낫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울증이 걸렸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줘야지 돼요, 사실. 그 환자 본인은 감각적으로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암에 걸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식이 죽는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듯이 우울증에 걸렸다 그러면 자살한다라는 거와 연관성을 짓고 있기 때문에 본인 혼자로서는 우울증을 치료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3자하고 특히 이제 뭐 부모 형제들 가족들이 잘 돌봐줘야지 돼요. 그리고 본인은 우울증이 자기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있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우울증이 있다라고 아는 상태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가족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그 우울증을 치료를 할 생각을 하고 그 우울증 치료의 근본 원인 그거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 우울증의 근본 원인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우울증은 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그리고 그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되면 우울증은 저절로 낫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우울증 그러면 정신병, 무기력, 공허함, 뭐 자살, 뭐 이런 거를 다 연관짓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쪽으로 이제 심하게 이제 그 병이 지속이 되면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거는 맞아요. 이것이 맞는데 꼭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간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우울증이 나타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심기 쪽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나름대로 이게 무기력한데 판단이 전혀 그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우도 있고 그 또 이제 어떤 사람은 무조건 자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자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그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지 1 플러스 1은 2 수학 공식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성으로 그 증세가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의욕이 없고 무기력하고 의지가 없고 그냥 혼자 있으려고 하는 시간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그리고 혼자 지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증세가 있는 분들은 절대 혼자 놔두면 안 돼요, 이게. 그리고 그런 환자한테 시시비비를 절대 가리려고 하면 안 돼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 다음에 이제 싸움을 해서도 안 되고 큰 소리를 내서도 안 되고 그냥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서로 대화를 하면서 잘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더 깊어지지가 않고 진행이 더 많이 지속적으로 빨리 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런 그 우울증 환자가 발생이 되는 그 낀새를 차렸을 때 잘 주의 깊게 그 보살펴주고 그 행동을 잘 보셔야지 돼요. 그리고 절대 그분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시시비비를 절대 하려고 하면은 안 되고 진짜 말 그대로 사랑으로서 이게 보살펴 주면서 살살살살 자기의 그 근본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잘 보고 그 근본에서 원인만 해결이 되면 자동으로 그냥 병원에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낫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잘 살펴주기를 바랍니다.